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주인장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여자분들 이별 후에 남자친구가 어떤 감정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전 남자친구가 정말 후회하면서 날 그리워하면서 날 다시 찾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 있으시죠? 저한테 많은 분들이 후회, 후폭풍 이런 것들을 어떻게 오게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들을 제가 너무 질리도록 많이 들어요. 그런데 이 질문은요, 정말 되게 방향성도 너무 크게 나뉘어지고 이 원리도 정말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간단하게나마 정리를 해서 여러분께 전달을 드리도록 할 건데요. 자,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얘기를 하자면, 여러분, 이 후회, 후폭풍이라는 감정은 굉장히 상대방에게 유도하기 쉬운 그런 감정은 여러분 사실 아니에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이 후회를 하고 후폭풍이 오게 되면 거의 즉각적으로 재해가 될 소지가 높은데, 여러분은 너무 쉽게 이걸 단순한 행위를 통해서 이런 결과를 보고 싶어 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찢어놓는 이 전남친을 후회하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후회라는 감정이 드는 상황들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가치를 뒤늦게 실감을 했을 때, 손조루 가치가 폭등하였을 때,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결국 핵심적으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상대방이 다시 실감을 해야 후회를 할 수 있도록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상대방이 우리에게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데 무조건 지금 내가 헤어졌다고 해서 상대방에게 무조건적으로 후회하는 감정을 심어줄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그건 타당치가 않은 것이죠. 원리가 그렇습니다. 이 후회라는 감정은 내가 현 상황보다 더 좋은 이점, 가치들을 가질 수가 있었어야 하는데 그것을 이제 쟁취를 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후회가 남는 것인데, 이별한 여자분들을 보면은 남자가 나에 대한 가치를 전혀 실감을 못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어떻게든 후회감이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결국 상대방한테 후회감을 심어준다는 것은 가치를 상대방에게 실감시켜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필요 조건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반론을 하실 만한 것이 연애 과정 중에서 상대가 잘못했다라는 것을 인지시켜서 후회하도록 만들 수 있지도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건 어떤 거냐면 작은 포인트에서 감정적 트리거가 됩니다. 상대방이 무언가 과정 중에서 모자란 부분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자괴감이 후회감으로 연결되는 현상인데, 그것도 재회까지 연결이 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나란 사람이라는 가치를 앞으로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과거에 내가 그러지 않았으면은 내가 지금도 그 사람을 누리고 있었을 텐데, 이런 식으로 사고가 흘러가야 되는 것이죠. 이게 성립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마다 자신의 연애를 나쁘게 기억하기보다는 웬만하면 그래도 뭐 좀 이런 좋은 점들이 있었지, 이런 좋은 추억들이 있었지, 기본적으로는 사람은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싶어 하는 게 기본적인 스탠스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그렇게 했다면 좀 덜 미안하고 좀 더 좋게 남았을 텐데 그 점이 아쉽다, 말 그대로 아쉽다 정도로 남게 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원하는 후회감이라고 한다면, 물론 후회감은 후회감이지만 우리가 원하는 건 전남친이 정말 여러분을 잃어버린 걸 정말 뼈저리게 후회하게 만들고 싶은 거잖아요. 거기에는 합당하지 않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 이야기로 정리할 수 있는 것은, 상대방이 나에게 가치를 느낄 수 있어야 하고, 결국 가치가 느낄 수 없는 상황까지 도달을 했다면 후회를 하도록 상대방의 감정을 한순간에 뒤집는 것이 아니라 다른 루트를 찾아야 한다라는 것이 될 수 있는 것인데, 그럼 여기서 우리가 고민을 해볼 것은요, 상대방이 진짜 나에 대해서 가치를 실감하지 못하는지를 우리는 여러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지금 남자친구의 태도가 너무 차갑고 냉정하다 보니까 막연한 불안감이 엄습해서 이 사람이 진짜 나에 대한 가치를 더 이상 못 느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시지만, 실제로 제가 내담이나 지도를 하다 보면은 지금 현재의 남자친구의 태도만 생각해서 이걸 알 수 있지는 못해요. 그래서 충분히 시도를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데, 일단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상대방이 우리에 대해서 지금 실감하고 있지 못하는 가치와 과정 중에 실수를 한 것을 상기시켜 주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볼 만한 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자, 가장 기본적인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자기계발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자기계발의 문제점이 뭐냐? 필연적으로 시간이 소비가 된다는 것이죠. 자, 생각해 보세요. 객관적인 나의 가치가 현재 시점보다 더 높아져서 상대가 나를 상실한 것을 후회한다면 그것보다 이상적인 후회는 없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당장 사회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거나 지금 외모 수준에서 타인들이 나를 봤을 때 알아볼 수도 없을 정도로 뭐 예뻐진다거나 이런 건 쉽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이 즉각적으로 수정할 수 있는 것만 수정을 해서 신선함을 줄 수 있는 정도만 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은 꽈사 마사지나 골기 마사지 같은 경우는 뭐 일주일 이내로 얼굴의 좌우 밸런스를 어느 정도 잡아주고, 다이어트도 일주일 정도를 진행을 하면 물론 거시적으로 확 빠질 수는 없다고 해도 붓기나 이런 것들은 단기간 내에 내 외모를 깔끔하게 정제를 해주죠. 뭐 패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돈을 쓰면 한순간에 개선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자기 개발은 딱 이 정도로 신선한 느낌을 줄 수 있는 정도, 그리고 과거에 내가 이랬을 때 상대방이 나에게 애정을 느꼈을 테니 이 정도의 이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정도로만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상대방이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 내 가치를 다시 상기를 시켜주는 것인데, 여기서 과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대방의 예측 범위 밖의 행동 태도를 보여준다. 두 번째, 상대방에게 어색함을 인지하도록 한다. 세 번째, 오히려 밝은 모습을 노출한다. 네 번째, 상대방에게 지속적인 이 혼란을 유도를 한다. 자, 이렇게 네 가지 과정을 거치면 되는데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상대방이 예측 범위 밖의 행동을 한다. 자, 여러분이 이별을 한 뒤에 분명히 상대방한테 여러분 솔직히 많이 매달리셨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예상을 하기에는 여러분의 태도는 자기에게 뭔가 뭐 교류를 집착을 한다거나 감정 격양이 된 스탠스에 가까울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럼 상대방은 이미 이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나는 이 여자랑 다시는 재회를 하지 않을 거고, 그럼 이렇게 이 매달리는 태도에 대해서는 무조건 이 방어적으로 나와야겠다, 이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이 감정적인 태도가 아니라 이성적인 태도, 그리고 관계에 대해서 미련을 가지지 않고 뭔가 포기한 것과 같은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2단계로 넘어가는데 상대방과의 관계에 이 어색함이 맴돌게 됩니다. 이 어색함이 효율적인 이유는 상대방이 나란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그 사람은 나를 정말 잘한다고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어색함 속에서 혼란의 씨앗이 생기는 겁니다. 이 사람이 내가 알던 모습 말고 이런 모습이 있었나? 아, 이 사람은 이렇게 이성적인 사람이 아니었는데? 아, 내가 아는 이 사람의 모습과는 뭔가 다른 것 같은데? 여기서부터 상대방에게 이 판단에 혼란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3단계, 오히려 밝은 모습을 노출을 하는 것인데, 여러분이 걱정을 하시는 건요, 아, 내가 이렇게 밝은 모습을 보여주면은 상대방이 그래, 얘도 지금 이제 좀 마음이 다 떠났구나, 나도 마음을 마저 정리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이게 가장 여러분의 흔하고 이 주된 고민인데요. 결론부터 말하면요, 여러분, 이 고민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건 내 심리적인 작용인데,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을 끝내면 그 관계가 정말 끝나는 것 같은 막연한 두려움이지, 나는 지지부진하게 상대방한테 내 마음을 드러내려고 하고 상대방은 이미 나의 그런 상태를 알고도 이별을 결정한 것인데 막연하게 관계가 정말 끊어지는 느낌이 드니까 이 행동을 여러분이 선택을 못하는 것인데, 비효율적이니까 여러분 이 행동 선택지는 선택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밝은 모습을 보여주는 게 왜 효과적이냐? 상대방 입장에서 충분히 이 미묘한 뭔가 떨떠름한 기분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게 이 분노 감정까지 가는 경우도 많은데, 이 분노 감정과 함께 억울함이 생기게 됩니다. 아니, 얘는 헤어졌다지만 나랑 보냈던 시간이 얘한테는 그렇게 무의미한 시간이었나, 회의적인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이런 감정이 효율적인 이유가 뭐냐면, 상대방에게 보상 심리를 자극할 수가 있습니다. 상대가 연락이 오든 아니면 내가 먼저 연락을 하더라도 상대가 나랑 이 보상 심리로 인해서 대화를 하려고 할 소지가 생기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기서 포인트가요, 이 의미를 흐려주는 겁니다. 먼저 상대방의 분노 감정을 더 유발을 하고요, 상대방이 생각을 하고 있는 관계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언어적으로 그 의미를 가라앉히는 말들을 사용을 해요. 됐다, 이제 와서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소용이 있니, 이런 표현들이죠. 근데 여기서 상대가 이 말들을 완전히 믿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말들이 사실은 뭐냐면 내 자녀 감정을 여러분 드러내는 말들이에요. 왜냐면 감정이 없고 내가 이 부정적인 감정 상태에서 벗어났으면 이런 말들을 할 이유가 없겠죠. 상대방도 이거를 인지를 한단 말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건 결국 상대방이 나한테 감정을 투자하는 것인데, 감정 투자는요, 혼란스러움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상대방과의 관계를 완전히 포기했다고 생각하게 된다면 상대방 또한 더 이상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무의미해지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상대방한테 너 그때 왜 그랬니? 이런 말들도 효율적이에요. 그리고 또다시 그 의미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흐려주고, 됐다, 이제 와서 그런 걸 알아서 뭐해. 자, 이런 게 반복이 되면 상대방한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관계를 애매하게 놓지를 못합니다. 자기가 먼저 이 관계를 정리를 했다라고 할지라도 뭔가 억울함이 있고 찝찝함도 있고 복합적인 감정이 들다 보니까 이 관계에서 완벽하게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혼란을 끊임없이 넣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이 보편적으로 잘 알고 계시는 뭐 다른 사람이 생긴 건가? 이런 혼란도 여기서 주는 것이죠. 왜냐면 이전까지는 상대방 입장에서는 자기한테 뭔가 선택권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가 이 관계에 대해서 먼저 찾고 내가 어쨌든 연락을 하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는 손만 뻗으면 나한테 다시 닿을 수 있다 보니 뭔가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나에 대해서 가치 실감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여건이 먼저 형성이 된 다음에 이런 다른 사람이 생겨서 자기한테 선택권이 없어진 것 같은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그때부터는 뭔가 상황이 미묘하게 바뀌어 돌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보편적으로 상대방이 후회감이 밀려오는 시기가 많이 생겨요. 그리고 이럴 때 결국 필요한 것이 내 일상에 대한 자연스러운 노출인데, 제가 하나 팁을 드리는 방식이 뭐냐면 상대방과 추억이 많이 담긴 장소에 가서 오히려 밝은 듯한 연출을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별을 했어요. 그럼 그 장소에는 어때요? 우울하고 새드 러브 스토리의 배경인 장소들이죠. 근데 그런 장소들마다 내가 방문을 해요. 근데 거기서 보여지는 모습은 슬픔과는 거리가 좀 너무 먼, 너무 환하게 웃고 있거나 인스타그램 스토리라면 친구랑 진짜 웃고 떠들고 있는 그런 동영상을 게재를 합니다. 근데 또 며칠 뒤에 보면 또 추억의 장소에 가 있어요. 남자 입장에서 혼란이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러면서 남자가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배운 방식이 앞서 말했지만 상대방이 나란 사람에 대한 가치를 모두 내려놓은 상황에서 무조건적으로 효율을 볼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상대방이 이별을 선택을 하긴 했지만, 그리고 이별 과정에 대해서 뭔가 나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원망감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자녀 감정이 일말이라도 있을 때 그 감정에 혼란을 주어서 증폭을 시켜줄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자, 오늘 배운 방법을 사용하고자 할 때 주의할 것은요, 상대방이 뭔가 부정적인 감정이 들어서 나를 완전히 떠날까봐 겁을 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원래 상대방의 부정적인 감정을 상기하는 것을 선행으로 그 뒤에 혼란을 줌으로써 이 투자 심리를 유도하는 기법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여러분의 상황을 보시고 거기에 맞게 활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전 남자친구에게 재회를 바라는 입장에서 후회를 심어주는 거, 그리고 내 가치를 실감하게 만드는 방식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여러분이 상황에 맞게끔 오늘 배운 지식들을 활용을 해주시면 아무래도 여러분이 일반적으로는 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감 같은 것들이 있죠. 이런 감에 의지해서 행동을 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결과를 마주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연애 하세요.